안녕하십니까. 에이스 팀장으로 변신하기 서영건입니다. 자, 오늘 직장생활 집중력 향상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장 및 고객 동향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원 A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엑셀, 파워포인트를 가장 잘 활용하고 디지털 기계를 또 잘 활용해서 여러 팀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는 조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개인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주식 투자 모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팀장이신 여러분은 팀원 A에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4가지 대응사항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원 A에게 개인적인 모임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자, 두 번째,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 팀원 A 자율에 맡겨두고 기다려봅니다. 네 번째, 다른 팀원에게 엑셀 및 파워포인트 활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 4가지 어떨까요? 선택하셨죠? 자, 이 경우에는 역량은 우수한데 업무 성과가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과제나 또는 동기를 업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원 A에게 개인적인 모임,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청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 워라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개인 생활이 조직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방법도 어렵고 또 뭡니까? 서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적인 과제 부여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A에게 뭡니까? 조금 도전적일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칭찬하고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들은 A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보통 보면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목표 합의를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전적인 과제를 낸다는 것은 A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자기 성과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다면 괜히 일만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팀원에게 이런 게 제공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자, 팀원 A 자율에 맡겨둔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관심 분야가 그죠? 처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뭡니까? 조금 또 관심이 바뀌어서 조직 생활이나 또는 일에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혹시라도 기미가 단서가 보인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조금 개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팀원에게 엑셀 및 파워포인트 활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칠 때 대부분은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통해서 본인도 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것이 A가 그런 과정에 동의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의 없이 무조건 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발을 쌓겠죠. 또는 추가적인 과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유의하실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업무 성과랑 향상과 연결되느냐? 요거는 조금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기반 역량이니까 가르치면서 그것들이 팀 성과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 팀원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야 될까? 그죠?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승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잘 알려진 너치 효과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치 효과란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죠? 조그마한 조치들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우리 안전벨트 꼭 매고 운전하라 이런 거 많잖아요. 안 매면 그래서 범칙금도 매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벨트 매라 말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안전벨트를 멜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너치 효과거든요. 자, 그럴 때 이걸 팀 운영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팀원 A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공식적인 구조나 상황, 과제 부여로 한다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팀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 싶습니다.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팀원 A에게 A님, 이 엑셀 함수 어떻게 하죠? 요거 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시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면 고맙다. 알려줘가지고 내가 업무 굉장히 빨리 처리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뭡니까? 파워포인트 요거 내 슬라이드 쇼 여기서 영상 어떻게 뭡니까? 동영상으로 만들고 요거 하는 거 좀 어려운데 좀 알려줄래요? 이렇게 하면서 또 알려주면 잘했다 고맙다 팀에 정말 기여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려주는 걸로 팀장이 고마워하니까 조직 생활 그리고 또 자기가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직 생활과 업무에 더 몰입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에이스 팀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